안녕하세요. 영혼으로 보는 풍수. 오늘은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풍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걔네들이 동북 공정을 해서 우리 역사를 가져가고 최근에는 뭐 한부 김치 이런 것까지 자기들이 자기들 거라고 우기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능가하고 잡아먹겠다고 이게 달려드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풍수 차원에서 한번 살펴볼까 해요. 이게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게 지도 그리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두고 우리나라 요 땅이 호랑이다, 토끼다, 그때 따라서 변하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편협한 것이고 맞지도 않아요. 풍수에서는 땅을 근본적으로 이게 사람 몸으로 본다고 그랬죠. 이 강 같은 거는 이제 핏줄이고, 살펴보면은 이게 우리나라가 두뇌에 해당됩니다. 이게 중국은 몸이라. 이쪽으로 쭉 가가지고 유럽은 이제 이게 사람 몸의 인체 다리에 속해요. 요 러시아는 우리 팔이고 일본 해가 이게 우리 팔이라. 양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두뇌인데, 그러면은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 이게 뭐에 해당되냐면은 인체 중심인 단전에 해당돼요. 실제로 이 지구의 모든 천지지기가 천기지기가 직결되는 지역이 가장 높은 이 히말라야 산맥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지기가 동쪽으로 흘러가지고 이렇게 지기가 완전히 모여가지고 가장 연기가 강한 자리가 되는 게 한반도예요. 그래서 이 중국은 몸이고 우리는 두뇌라. 이렇게 몸과 두뇌와의 관계를 따져보면 쉬워요. 유럽은 사람 몸의 다리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 지배한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제국주의 시대에. 다리이기 때문에 부지런해. 이게 전 세계로 돌아다녀. 자기 나라에 머무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 몸에 보면은 이 가슴에서 배까지가 우리 몸의 가운데잖아요. 그 자연적으로 자기들이 가운데라고 중화 사상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요. 중화 사상이 자기가 천하의 중심이다가 아니고 풍수적으로 보면 가운데 자리란 뜻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두뇌고 중국이 몸이 해당되니까 덩치가 비교할 수 없이 큰 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모든 정신은 이 두뇌에 직결되고 두뇌에서 이게 생각이 나오고 창의성이 나오기 때문에 몸은 두뇌를 따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끊임없이 우리 두뇌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얘네들은 창조력이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단순히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인들의 인생의 최대 지상 과제가 뭐냐면 최대한 황금을 많이 모으고 최대한 쾌락을 즐기는 것. 이게 지상 과제예요. 신이나 종교 같은 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부처님 신을 믿는데도 그 목적은 오로지 황금을 얻는 목적이라. 그래서 얘네들이 불로장생이 이게 영원한 소원이 되는 이유가 이 황금과 쾌락을 영원히 누리고 싶은 욕망 때문에 불로장생이 지상과제가 되고 죽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종족이에요. 왜? 죽으면 황금도 더 못 가지고 쾌락도 더 못 누리니까. 그래서 강자한테는 죽을까봐 납작 엎드리고 약자한테는 뱃속을 채우려고 최대한 강하게 나가고 짓밟고 뺏고 하는 종족이 중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참 골치 아픈데 틈만 나면
우리 한반도를 지배하려고 침략해왔다. 그런데 보세요. 몸이 두뇌를 지배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할 때마다 이거는 몸이 두뇌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기 때문에 왕조들이 망했다. 두뇌가 몸을 지배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나라가 수천 년 동안 이놈들이 침략해오는 걸 막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인구가 많아요. 무기가 더 발달했어요. 뭐로 막았어요? 정신력으로 막았다. 무슨 정신력이냐? 오랫동안 돌을 닦는 데서 형성된 차원이 다른 정신력으로 이 중국 침략을 막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신을 관장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중국인들이 정신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오죽해서 뭐 공자도 우리 동이족을 부러워했을까. 그래서 중국에서 유교가 생기고 중국을 거쳐서 불교가 들어와도 이 정신, 영혼 차원의 모든 문화는 우리 한반도에서 엑기스가 되고 완전히 꽃을 피웠지. 이게 그냥 이게 소화기관으로 지나가는 자리라. 인도에서 이렇게 이제 진리의 종교인 불교가 생긴 이유는 요 히말라야 산이 이 대륙 전체의 단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인체의 진짜 중심은 단전이지 않습니까? 그 여기에 차크라가 있단 말이야. 가장 낮은. 그게 이제 쫙 차크라를 타고 올라가 정수리의 사스라라 차크라에서 꽃을 피운단 말이야. 이 사스라라 차크라가 있는 정수리가 해당되는 이 자리가 우리 한반도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신력을 중국인들이 못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물리친 거는 차원이 다른 정신에서 물리쳐가지고 우리 한반도를 유지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한 이게 열등감이 있고 모방 짝퉁이 주된 거라. 왜냐하면 우리보다 앞서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단순히 몸뚱아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주인이다. 중국에. 그래서 중국인을 교화하거나 지배하거나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제 우리 여기 두뇌라도 왜 광우병 걸린 두뇌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 이런 인간이 권력을 잡으면은 그냥 중국한테 몸뚱아리로 타락해가지고 합쳐져 버린다. 지금 그런 위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이 타락하면 중국한테 먹히고 정신이 살아남으면 중국을 우리 발 아래 둘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묘한 자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국 대륙, 이 물질 숭배 사상밖에 없는 이 중국 대륙을 이 두뇌로서 얼마나 잘 이끌어 주느냐. 그래서 중국의 모든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꽃을 피워가 중국으로 다시 건너가 가지고 걔네들을 교화시켜 왔다. 개화시켜 왔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로도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면 문화재를 그렇게 불태워 버리는 이유가 열등감 때문에 불태우는 거야. 자기들보다 월등한 문화적인 그 창작성을 보이니까 입고 먹는 김치 한 포까지 자기 거라고 우기고, 이제 우리나라 집권자들이 이 정신이 요 상태를 틈타 가지고 지금 자기 걸로 자기네 나라를 흡수합병하려고 설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력을 회복하면 중국은 얼마든지 우리가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풍수적인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인과 똑같이 물질만 쫓아가고 그것만 머릿속에 딱 박여서 뭐 중국하고 우리 두뇌가 기능을 동물적인 본능밖에 발동 못 시키기 때문에 몸하고 합쳐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인도는 요 재미있는 게 요 히말라야 산맥 이 대륙의 단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전 아래는 생식계통이잖아요. 그래서 뭐 성폭행이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또 이 단전에서 또 좋은 게 나올 때는 엄청나게 이게 인류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렇게 양극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생겨나서 꽃을 피우는 것은 한반도에 와서 꽃을 피우게 돼 있다. 그래서 이 히말라야 산에 모인 이 지구의 천지 전기가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오는데 이 전기가 중국을 거치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자기들이 최고라고 우기는 그 말도 안 되는 중화 사상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풍수적으로. 근데 유럽은 이제 전 세계 다리에 우리 몸의 다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한번 다 헤쳐먹어가 이제 쉬어야 돼요. 그래서 유럽은 앞으로 별 힘을 못 씁니다. 자, 이렇게 분석해보면 정확해요. 그래서 앞으로 끊임없이 우리 문화를 침탈하고 이렇게 우리에 대한 어떻게 하는지 우리를 이기려고 하는 이유가 이게 뭔가 두뇌에서 오는 차이에서 오는 열등감 때문이라는 걸 아세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게 음양오행으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이제 10가지, 12가지로 나눈 게 식간 12지잖아요. 식간 12지로 살펴봐도 당연해요. 우리 한반도는 간목에 해당되고 일본은 을목에 해당되고 중국은 무토에 해당되고 이쪽은 동남아시아는 기토에 해당돼요. 이게 동남아시아하고 인도는 저기 우리 사람 몸으로 보면 엉덩이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캐나다, 미국은 이게 오행으로 금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경금, 신금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을목이 우리 큰 나무인 간목에 끊임없이 이게 달라붙어 가지고 이게 피곤하게 만드는 거라. 그 무토, 중국 대륙은 무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토는 방위에서 중앙이잖아요. 그 중앙에 해당되다 보니까 자기가 천하의 중심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중화 사상이 생겨나고 그거는 한족이 멸종될 때까지 버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러시아, 캐나다는 이게 수기를 갖고 있어요. 북쪽이니까. 그리고 저기 유럽 쪽도 이게 수기를 갖고 있는데 이제 서방에 해당되니까 금에 해당돼요. 그러면 이게 식간 12지 관계에서 보면은 금과 목의 관계는 목극토한다. 우리가 열매를 맺고 이게 무토는 땅이다. 이게 간목, 을목에. 그래서 중국 대륙으로 해서 많이 문화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꽃을 피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극토기 때문에 목이 토를 극하기 때문에 중국은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지배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 천지 운행상. 그러니까 번번이 우리한테 달라들면 저거들 왕조가 멸망하는 거예요. 박살나고. 목극토인데 이제 이게 토가 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땅속에 묻힌 게 많잖아요. 그 달라들가 다 뜯어가는 거라. 그 일본하고 중국하고 싸울 때도 목극토에 해당되니까 이 일본이 이기게 돼 있어요. 중일전쟁에. 자, 그러면 저기 이제 북아메리카 대륙은 금에 해당된단 말이요. 그래서 이게 중국이 미국, 캐나다를 토생금 해가지고 뭐 주는 게 많아. 그래서 이게 계속 가져가려고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 요 목은 완성되기 위해서는 금을 필요로 하고 금이 완성되기 위해서 목을 필요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목은 정신, 영혼에 해당되거든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이 금은 물질에 해당돼요. 인간이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이 정신과 물질이 다 필요하니까. 그래서 서양은 정신은 낮고 신을 믿어도 이게 종교도 유일신 하나고 이게 신을 진짜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신화로 만들어가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문 정도에서 꽃을 피우지 영혼 차원으로 들어가질 못하거든요. 물질 위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무기를 만들거나 경제를 가지는 것은 제일 많이 가지게 돼 있다.
우리는 이게 정신 영혼을 위주로 살아왔다.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하고 관계는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좋아하게 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게 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미국이 절대 우리 버릴 수 없고 우리도 미국 버릴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서로 버리잖아. 너무 아쉬워져 가지고 다시 이렇게 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과 목의 관계요. 상극으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간목은 금이 와서 치면은 안 부러지려고 더욱더 단단히 뭉치면서 성장하게 돼요. 자극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서방은 물질 위주로만 살다 보니까 고통이 너무 심해가 정신 영혼 세계 차원을 받아들이게 돼요. 이걸 공급해 주는 게 우리 여기 한반도라. 그래서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는 걱정할 거 없다. 근본에서는 서로 항상 손잡게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중국을 극하는 관계니까 중국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가질 수가 없고 합병할 수가 없게 되는데 러시아는 어떠냐면 북쪽에서가 수기가 관장을 한다. 그래서 수생목하기 때문에 러시아하고는 관계가 좋고 역사적으로 크게 전쟁한 적이 별로 없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리가 손잡으면 굉장한 이득을 가질 수가 있다. 수생목하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하고 적극적으로 손잡고 이 시베리아 이게 동북쪽 대륙 개척에 나가면 우리나라가 이게 두뇌가 크게 확장되는데 엄청난 도움을 준다. 근데 여기 이제 중국은 토다 보니까 땅에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러시아로부터 물을 공급받아. 이 미국하고 붙을 때 러시아하고 또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뻗어내고 이러거든. 그런데 봅시다. 우리가 두뇌에 해당되는데 한반도가 두뇌의 정수리가 백두산이에요. 그리고 이 두뇌가 지금 반쪽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머리가 쪼개져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통일이 돼야만 올바른 두뇌가 작동을 해가지고 이 몸뚱아리를 통제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걸 그렇게 겁내고 방해하는 이유가 미국 때문이라고 하지만 아니다. 진짜는 걔네들 DNA 속에 들다 보면 수천 년 동안 우리 먹으려고 침공했다가 멸망한 그 공포심이 있어서 이게 우리 두뇌 둘로 쪼개져 있는 두뇌가 하나로 합쳐지는 걸 그렇게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은요. 우리가 큰 나무면 그 큰 나무 밑에서 자라고 있는 풀이에요. 그리고 이 풀인데 이게 을목은 질기거든요. 그러니까 큰 나무를 칭칭 감고 올라가 가지고 이게 자기가 커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저 제주도 같은 데 가보면은 이 덩쿨이 나무 전체를 이게 타고 올라가가 싱싱하게 번성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한반도 덕을 보고 사는 게 일본입니다. 또 우리 삼국시대 왕족들이 넘어가 가지고 지금의 일본족의 조상이 돼 있고 이렇게 우리와 이게 상당히 피를 같이 하고 있는 오히려 중국보다. 그래서 사실은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이 갑과 을이 싸우면요 서로 승부가 안 나면서 피곤해요. 근데 같이 협력을 하면요 이게 각자 상호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완벽하게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일본하고 힘을 합쳐서 중국 잡아먹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올바른 전략입니다. 이 풍수 이치에 따라서 이 전략을 펼쳐나가면 그대로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해가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 모습의 군사력, 경제력이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그냥 겁먹고 수그리는. 그래서 중국은 황금을 숭배하는 종족이기 때문에 분서갱류, 이 세상에 자국의 모든 지식인을 죽이고 그 서적 학술책을 몽땅 두 번이나 역사적으로 불태운 나라는 중국에서 유일하죠. 그렇게 지성, 영성 이런 걸 싫어해요. 고개 수그리고 이러고 있으니 빨리 여기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풍수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따져봐도 우리가 언젠가는 제정신을 차려가지고 정신력을 똘똘 뭉쳐서 군사력이 대등하다고 할 때 또는 우리가 좀 모자라더라도 너 죽고 나 죽자 하면
이 중국은 무조건 고개 수그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드리면 너들 작살내고 같이 죽는다 이렇게 나오면 중국이 납작 엎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권을 잡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멀쩡한 한반도를 갖다 붙이려고 하고 있죠. 단군 이래 이런 일은 처음이죠. 단군 이래 가장 위험한 시기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풍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따라가면은 우리나라가 이 러시아하고 손잡고 이 중국 대륙을 몸뚱아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제어해 나갈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에 달려 있다. 우리 민족의 존망은 정신에 달려 있다. 그래서 6.25 표가 된 데서도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일궈냈다. 이렇게 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잖아요. 일본하고 독일은 원래 강대국이었으니까 패망해도 원래대로 일어나는데 이렇게 가난한 데서 완전히 폐허가 된 데서 단기간에 이렇게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추고 민주주의 제도를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고, 이걸 우리밖에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구에 있어서 육대주에 있어서 중심이다. 그래서 요 대륙 제일 끝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요 대륙 끝이 아니고 하늘의 시작이다. 머리가 하늘의 시작이잖아요. 땅까지. 그래서 우리가 천손민족인 거라.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그 앞에 보이는 군사력, 경제력 이런 것에 다 완전히 납작 엎드리고 있으니 이게 망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두뇌를 잃어버린 좀비 같은 인간이 돼 있는 게 우리나라라. 그래 이게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풍수 차원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호랑이도 아니고 토끼도 아니고 이 대륙의 두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창의성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동안 물질 문명이 크게 발달해오지 못했느냐? 조선시대 노비제도 때문에. 인구의 대부분을 노비로 삼아가 재능을 발휘 못하게 했으니까 이게 창의성이 가지고 있는 것 100분의 1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래도 600년이나 이어올 수 있는 그 힘은 두뇌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두뇌로 얼마든지 몸을 통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명심해가 제정신 차려 나갑시다. 감사합니다.